소설가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한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특히 한국 문단과 출판계에서는 더 없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이 와중에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폄하 발언을 내놓는 사람도 있네요. 물론 어느 곳에나 낄 때 안 낄 때 분간 못하는 사람은 있는 법이죠. 의아한 건 그 사람이 한국에서 등단하고 책도 낸 작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문학계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은 노벨상 수상 이후 단 며칠 만에 벌써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아마 2020년대 책이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작가로 기록되겠죠. 성인의 연간 독서량이 3.9권인 나라에서 당장 한강의 소설을 싹 사들여서 읽어보겠다는 통에 서점은 북적북적합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노벨상위원회로부터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우리 돈 13억 원을 받는다고 하니 새로 팔릴 책의 인세까지 치면 일개 무명 작가로서는 상당히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벨상은 단순히 한 작품, 한 작가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국내 출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에게 한국의 소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더 넓어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맨부커상으로 이미 유명 작가였지만 맨부커상 때도 지금 이 정도로 반응이 뜨겁진 않았는데요. 이번 결과를 예상치 못했던 일본에서도 노벨상 이후 하루 만에 매대를 싹 갈아치우고 그동안 일본에 출간됐던 한강의 작품으로만 채웠죠. 사실 근래에 한국 작가들의 해외 문학상 수상은 이미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한 김혜순 시인이라든가 21년 영국 대거상을 수상한 윤고은 작가, 또 올해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작가 김주혜도 있습니다. 저주토끼를 쓴 정보라 작가도 이미 여러 문학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해외 출판계에서 갖는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와중에 이번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K문학이라는 장르도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장은수 출판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노벨상 덕에 한국 문학의 해외 수요는 더 늘고 해마다 줄던 국내 문학 독자들도 다시 서점으로 불러들일 수 있겠죠.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보곤 했던 콩쿠르상 수상작, 일본 서점가 대상 수상작, 이런 홍보 문구를 거꾸로 외국 서점에서 한강이 수상했던 한국의 이상문학상 수상작이라든지 한국 서점가 베스트셀러, 이런 식으로 팔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웹툰, 웹소설이 영상화되고 전세계로 소비됐던 것처럼 앞으로는 소설에도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2차 창작물이 늘어나고 컨텐츠 산업과 문학판이 함께 커가는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이번 노벨상 수상에 고무받은 작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축하 인사를 남기고 있는데요. 황석영 작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도 몇 발짝 더 내디뎌 좀 더 좋은 작품을 쓰다 가겠다는 각오가 새로워진다 라고요. 정여울 작가는 한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젊은 작가한테 노벨 문학상을 줬다는 것이 전 세계의 많은 작가들, 글쓰기를 꿈꾸는 젊은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위기라는 얘기는 2000년대 이후 늘 있어 왔지만 이제는 노벨상 수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문학계에 가득합니다. 더 이상 한국어로 쓰여져 한국 사람만 읽는 변방의 문학이 아니라 세계 문학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에 기뻐하지 못하는 한국 작가라면 안타깝게도 같은 한국어를 쓰는 작가라는 인식이 없거나 이런저런 거 다 제껴둘 정도로 질투심만 너무 큰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한강 작가는 2016년에 맨부커상을 받고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노벨상도 받을 것 같냐는 질문에 한국에서 노벨상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약간 당황스럽다고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작가는 글을 쓰는 걸로 대신 말한다고 했죠. 김규나는 SNS 글의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승자인 건 분명하나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을 수상은 아니다. 문학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나요? 노벨상을 받은 한강은 승자이고 본인은 패자란 얘기인가요? 신기합니다. 그런 인식으로 어떻게 같은 언어로 쓰여진 남의 글을 읽고 자기 글을 써왔을까요? 멀쩡히 글 잘 쓰던 수많은 작가들을 패자로 만들어버렸네요. 그리고 이 일이야말로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을 수상입니다. 말했듯이 한국 소설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사건이 발생했으니까요. 김구 선생님도 지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규나는 스웨덴 할리먼에 대해서도 출판사 로비에 놀아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의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은
영국의 베팅 사이트에서도 거론되지 않을 만큼 이례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한강의 작품은 여러 출판사에서 골고루 출간되었는데 대체 누가 로비를 했다는 걸까요?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출판업계조차 예상을 못했는데요. 그는 예전부터 문단에서 자기를 배척해왔다며 지금은 자기가 하는 발언들이 다 사실이라서 대중이 분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더 언급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노벨상은 한강이 아니라 중국 옐렌커가 받았어야 한다며 갑자기 다른 작가를 끌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꼭 한 가지 일러두고 싶은 점은 노벨상은 특정 작품을 하나 잘 써서 수상하는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작가가 글을 써온 방식과 그간 내놓은 작품들을 통해 세계인이 함께 읽고 문학적인 성취를 인정할 만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무슨 스포츠 경기 하듯이 얘가 1등이다, 아니다, 제가 1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사람이 쓰는 문학이라면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건 순전히 축하할 일임과 동시에 한국 문학계에 갑자기 찾아온 축복과 같은 사건입니다. 한강의 작품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차기작도 기대해보면서 앞으로 젊은 작가들의 좋은 소설이 세계로 더 뻗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